설명을 해줄 테니까 어느 정도 기억할 수 있는지 한번 잘 봐. 뭐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다 배운 내용이라서 조금은 알고 있을 텐데 y는 ax 플러스 b 했을 때 a를 뭐라고 불러? 기울기. 그 다음에 b를 y절편. 기울기는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인데 여기서 하나 더 알아둬야 되는 게 x축과 양의 x축과 이루는 각이 세타였을 때 기울기는 탄젠트 세타하고 같아요. 탄젠트 세타. 그래서 세타가 30도면은 기울기는 3분의 루트 3. 45도면은 1. 그 다음에 60도면은 루트 3. 이렇게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양의 x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쪽 축. 직선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 축과 이루는 각도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각도가 다 탄젠트 세타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기울기가 되는 거야. 알겠어? 무슨 소리지? 네. 자,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에서 우리가 기울기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잘 기억해봐. 기울기가 m이고 y절편이 m이야. 그럼 식이 어떻게 되는지 기억하니? y절편이 n이면 y는 mx 플러스 n 이렇게 됐어서 그렇지? 그 다음에 기울기가 m이고 한 점 x1, y1을 지나는 직선은 어떻게 돼? 중학교 때는 어떻게 되냐면 중학교 때는 y는 mx 플러스 p 해놓고 한 점을 대입해서 p로 구했었어.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y는 mx 마이너스 x1 플러스 y1 이렇게 구하면 돼. 알겠니? 근데 얘는 사실상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얘는 m에 관계없이 항상 x1, y1을 지난다는 뜻을 갖고 있어. m에 관계. m에 관계없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한 등식에 관한 문제잖아.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이 말뜻 자체가 한 등식이고 m으로 정리해서 문제를 풀으라는 소리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y는 mx 플러스 2다 그러면 m에 관계없이 항상 어딜 지나? m에 관계없이? m에 관계없이 항상 0,2를 지난다고 그러네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두 점을 지나는 직선. x1, y1, x2, y2를 지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직선이 있을 때 어떤 두 점이 있어. 이거 기울기 구할 때 어떻게 구하냐? 여기가 x1, y1이고 여기가 x2, y2라고 한다면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직선을 만들었을 때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 아니야. 그럼 밑변의 길이가 얼마가 돼? x2 마이너스 x1이지. 그러면 y 높이는 어떻게 되냐면 y2 마이너스 y1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기울기는 x2 마이너스 x1분의 y2 마이너스 y1. 이건 순서를 바꿔서 빼도 돼요. x1 마이너스 x2분의 y1 마이너스 y2 이렇게.
이해가 무슨 소리지? 그럼 기울기 안다는 것 자체가 뭐야? 기울기 안다는 이 공식에 대입하면 되죠. 이 점을 선택하거나 이 점을 선택해서. 이해가 무슨 소리지? 그렇게 선택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책에 보면 네 번째 절편의 방정식이라고 있어요. 절편의 방정식. x절편이 A, y절편이 B인 직선이라고 나오는데 책이에요. 근데 이거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 별 의미가 없냐면 얘는 결과적으로 A, 0이고 얘는 0,B여서 두 점 지나는 직선으로 같다는 소리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책에 있는 내용 보면 마지막 건 외울 필요가 없어. 알겠냐?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x축의 평행한 직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x축의 평행한 직선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나타나요? y는 a. 그 다음에 y축의 평행한 직선 그러면 이런 거 x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둬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첫 번째가 세 점 A, B, C가 일직선상에 있다. 세 점이 일직선 위에 있다는 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대부분 학생들이 어떻게 하냐면 A, B 두 점으로 직선을 방정식으로 해서 C를 구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근데 그렇게 하는 소리가 아니고 A, B의 기울기는 B, C의 기울기와 같다라고 표현해요. 일직선상에 있으니까. 이해 갔으면 무슨 말이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넓이를 이등분하는 직선. 삼각형이 있는데 A, B, C가 있어요. A를 지나면서 넓이가 이등분 되려면 무조건 어디를 지나야 돼? B, C의 중점을 지나야 돼. 그럼 결과적으로 중점구에서 두 점 지나는 직선 구하라는 소리지, 그렇지? 그럼 사각형이 있을 때, 직사각형이 있을 때 이 넓이를 이등분하려면 어디 지나야 돼? 얘는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넓이를 이등분해. 이해가 무슨 소리지? 됐냐? 네.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거 다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충 이해는 하셨을 거예요. 그럼 문제를 봅시다. 33쪽인가? 33쪽, 아니 36쪽, 36쪽부터. 자, 36쪽부터. 자, 이거 눈으로 쭉쭉 봅시다, 그냥. 점 1,3을 지나고 기울기가 2인 직선 그러면. 자,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 익숙하게 처리해야 됩니다. y는 2 괄호 열고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플러스 3. 그럼 이거는 y는 마이너스 3 괄호 열고 x 플러스 2 괄호 닫고 플러스 1. 그렇지? 그럼 3번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45도다 그랬으니까 기울기가 얼마라는 소리야? 기울기 1로 하는 소리야. 그럼 62번의 1번은 기울기 얼마 되냐 이거? 마이너스 3?
x 뺀 거분의 y 뺀 거니까 마이너스 3. 그럼 앞에 점으로 하면 y는 마이너스 3 괄호 열고 x 마이너스 1 괄호 닫고 플러스 2가 되는 거야. 다 아는 되지 이거 그러면. 네. 그러면 그 아래 63번 봐봐. x절편이 4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1이다 했으니까 4,0하고 마이너스 0, 마이너스 1이 난다는 소리지. 그렇지? 그럼 두 기울기는 어떻게 돼? 4분의 1. 그럼 이제 뭐 앞에 식으로 하면 y는 4분의 1 괄호 열고 x 마이너스 4가 되겠지. 그렇지? 자 그럼 64번은 다 비슷비슷한 문제는 넘어간다 그냥. 64번은 이 판을 지나고 x축의 평행한 직선. 그러니까 이 판을 지나는데 x축의 평행한 직선이니까 y가 8이죠 이거. 그렇지? y는 8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아 이건 기본적인 내용이라서 이렇게만 하고 실전 문제 봅시다. 필수해야 되는 문제 1번. 빠르다고 얘기해라. 그 뒤에 자꾸 넘겨보면 이거 언제나 하지 그래. 넘겨보면 어느 순간에 다 끝나 있을까 아마. 자 필수해야 1번. 두 점 마이너스 4,2, 2,8을 이은 성분의 중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직선. 중점만 구해서 공식에 대입하면 되죠. 그럼 중점은 얼마야? 1,5. 그럼 어떻게 되는 게 머릿속에 떠오르지? 그럼 그 아래 바로 넘어갑시다. 2번. 두 점을 이은 선분 AB를 3대1로 내분하는 점이다. 내분점 구할 수 있죠? 그럼 내분점하고 5,2 지나는 거니까 결국 두 점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거라는 소리지. 이해가 무슨 소리인지? 그럼 내분점만 구할 줄 알면 되네. 그렇지? 그럼 3대 2로 내분하는 점은 5분의 6 플러스 14에서 20점이니까 4 되고 그 다음에 y는 5분의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6해서 마이너스 6 되지? 그러니까 4, 마이너스 6이라 5,2 지나는 직선 거라는 소리야. 4, 마이너스 6, 5,2 항제 풀어줄게 내가. 그 기울기가 얼마 되냐면 마이너스 1분의 때 마이너스 8에서 8 되고 y는 그러면 8에 앞에 점으로 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지? 자, y 제거는 좀 이따 푸는 시간 따로 줄게요. 자, 넘기세요. 자, x절편이 6, y절편이 마이너스 2인 직선 위에 두 점이 있을 때 a의 값을 구하라. x절편이 6, 6,0, y절편이 마이너스 1에서 0, 마이너스 2. 두 점 지나는 직선이라는 소리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럼 기울기는 6분의 플러스 2 돼서 3분의 1 되고 앞에 점으로 하면 x 마이너스 6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여기다가 두 점 a, 마이너스 1이랑 4, b 대입해서 a, b 각각 구하라는 소리입니다. 이해가시죠? 네? 자, 그러면 4번은 세 점이 꼭지점을 아니 4번은 참 어떤 걸 보고 있어. 글쎄 4번은 세 점이 일직선 위에 있도록 하는 양수 a 값을 구하시오. 그래서 자 일직선 위에 있다 그랬으니까 기울기가 서로 같다 이런 소리야. 그렇지? 그럼 AD의 기울기는 2분의 2 플러스 A고 BC의 기울기는 1-A분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에서 요 대각선 곱해서 정리하면 되죠. 이해가? 그래서 대각선 곱하면 2 플러스 A 1-A 되고 이쪽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0 돼서 전개하면 마이너스 A 되고 마이너스 A 플러스 2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0 다 넘어서 정리하면 A 되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0 그러면 3, 4, 12에서 A는 마이너스 3분은 4 이렇게 별로 어려운 거 아니죠? 그렇죠? 별로 어려운 거 아닙니다.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가 있다. 자, 삼각형 ABC가 있는데 A가 지금 마이너스 2,4, B가 마이너스 1,2, C가 3,4인데 점 A를 지나고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 봐라.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중점 지나면 된다 그랬잖아. 그렇지? 그럼 이거 중점이 얼마냐면 더해서 일어나니까 1,3이죠. 그렇죠? 네. 결국 이거 두 점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봐라 이거죠. 이해갔습니까? 네? 네. 여기까지 문제 소화하는데 어려움 없지? 네. 예? 네. 예. 그러면 40쪽 말고 필수의 7번부터 먼저 보세요. 42쪽. 자, 41쪽 보면 직선 E-K 바로의 X 플러스 3K 마이너스 1 바로의 Y 플러스 마이너스 5는 여하고 있어. 이것이 실수 K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의 좌표를 구하라. 요거면 되고 우리가 원래 이런 식으로 무슨 식이라고 불렀어? 항등식이지. 항등식. 항등식 풀어내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냐? 두 가지. 뭐뭐? 수치. 아, 제기법이랑 비교. 무슨 비교? 수 비교. 근데 이걸 많이 썼냐? 이걸 많이 썼냐? 수치 회의. 그래, 이거 훨씬 많이 써. 그럼 수치 대입법이라고 하는 것은 M에 관계없다 그러면 M에다 아무거나 막 대입해보라는 소리야. 근데 우리가 보통 대입할 때 아무거나 막 대입하냐고 사실 어떤 거 대입하냐? 예. 아니지. 주로 0이 되는 값을 찾아서 대입하지. 0이 될 수 있는 값. 그러니까 이거를 책에서처럼 다 전개해서 K를 정리하는 게 아니라 그냥 K에다 2부터 그냥 대입해보는 거야. 수치 대입을 써서. 그럼 2 대입하면 5y-5는 0 돼서 y는 1. 그치? 네. 그 다음에 x, k에다가 이번엔 3분의 1을 대입했어요. 여기. 네. 그럼 여기는 3분의 1 대입하면 3분의 5x 마이너스 5는 0 돼서 x는 3. 그래서 3,1을 반드시 지난다 이런 소리예요. k 관계. 근데 이게 이 말이 들어가 있는 문제지만 사실상 시험 문제 볼 때 이렇게 된다는 걸 가르쳐줘? 아니요. 안 가르쳐줘. 그럼 자기가 어떻게 해? 문제 보고 알아내야 돼. 이해가? 네. 그게 훈련이 돼야 돼.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 자, 이건 아직 이론이 덜 끝나는 겁니다. 쓸 데가 없어가지고 선생님 이거. 자. 자, 그 다음에 보면 3번. 나중에 이거 사진 찍어야 된다. 네. 한 직선이 선분과 만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만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래서 이거 풀 때 이게 좀 들어요. 만나기 위한 우리가 한 직선 어떤 성분이 있어. 성분 AB가 있는데 어떤 직선이 얘가 만난대 이렇게. 선생님 만나면 만나는 거지 무슨 조건이 있어요. 그렇지? 무엇 때문에 조건이 들어가냐면 이것 때문에. 그러면 이 직선은 반드시 미지수가 들어있겠어 없겠어? 그래, 미지수가 들어있어. 그 미지수의 값을 구하는 거야. 근데 얘는 반드시 뭐야? 뭐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이 있다는 소리예요.
이해가 무슨 소리인지? 예를 들어서 하나 볼게요. y는 mx-m 플러스 2가 이런 문제가 있다, 진짜. 자, 이건 이제 어떻게 따져봐야 되냐면, 지금 3,2가 있고, 3,2가 있고, 그 다음에 5,1이라고 하자. 5,1. 자, 이런 성분이 있는데, 이 직선과 만나기 위한 조건이 뭐냐? 이거는 결과적으로 뭘 찾아내기 위한 거라고? 미지수의 범위를 찾기 위한 거야. 미지수의 범위를 찾기 위한 거. 이거 잘 봐. 이거 가만 보면 이 식을 그냥 막 사용하면 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식을 막 사용하면 안 되고 어떻게 봐야 되냐면 얘를 m으로 정리해서 이렇게 보면은 얘는 무조건 m에 관계없이 어딜 지나? 1,2라고 하는 이 점을 지나. 그럼 여기서 m 값의 범위라고 하는데 m은 뭐로 의미해 이건 지금? 그러니까 미지수인데 이게 뭐냐고? 기울기의 범위를 찾으라. 그럼 얘랑 만나려면은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직선 사이에 있어야 되지. 네. 그러면 이 점 지날 때는 기울기가 얼마야? 0이지 0. 여기가 지금 1,2니까. 그러면 이 점 지날 때의 기울기는 얼마야? 마이너스 4분의 1이지, 그렇지? 결과적으로 이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m은 마이너스 4분의 1 사이에 있어서 0 사이에 있어야만 만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를 왜 선생님이 강조하는지 잘 봐, 이거. 문제가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이 상태로 풀면 안 돼. 시험이 잘 나와. 알겠어? 그러면 이걸 토대로 해서 이제 일단 사진을 먼저 한번 찍어라. 선생님 근데요. 저기서 0은 되면 안 돼요? 0대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그 문제 봐봐. 자, 문제 봅시다.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y 두 직선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하고 mx 마이너스 y 플러스 m 플러스 2는 0이 1사분면에서 만나도록 그랬어.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온전하게 그림 그릴 수 있는 형태나 첫 번째 식이 없죠? 첫 번째 식만 그림 그릴 수 있지. x절편이 얼마야? 이거? y절편도 2 돼서 이런 직선인데 1사분면에서 만나려면은 요 사이에서만 만나야 되지. 네. 축은 x축이나 y축은 어느 사분면도 아니에요. 이거는 축 자체는. 그 다음에 얘는 이 상태로 해석하면 돼, 안 돼? 네. 안 돼. 그러니까 y는 넘어가서 y는 m x 플러스 1 플러스 1이라고 보고 해석해요. 그럼 얘는 m에 관계없이 반드시 어딜 지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나니까 요렇게와 요렇게 지날 때 사이에 있어야 되지, 이것도. 마이너스 1, 1,1. 뭐라고? 1,1.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 뭐야? 마이너스 1,1을 지나니까 요렇게 지나는 직선과 요렇게 지나는 직선 사이에 있어야 되죠. 네.
그렇지. 결론은 뭐야 이게? 범위 구하는 건데 우리가 앞에 문제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 문제에서도 그렇고 가만 보니까 양끝점하고의 기울기를 찾으라는 소리잖아 지금. 네. 저기서도 그랬고 지난 n에 관계없이 지난 점하고 주어진 양끝점의 기울기를 구하는 형태였잖아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이 점의 기울기는 얼마야? 여기 마이너스 0,1이고 여기 0,1이니까 이 점의 기울기는 얼마야? 얼마? 그래 얘는 기울기가 있고 얘는 그럼 기울기 얼마야? 3분의 마이너스 1이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m에 보면 어떻게 돼야 돼? 마이너스 3분의 1에서 얘는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능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아. 자, 그래서 세 번째까지 했고 이제 알겠지? 문제 어떻게 되는 건지.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학교 시험이 잘 나와 이거. 자, 그 다음에 이론 부분으로 들어가서 1, 2, 3, 4번이었나?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습니다.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이게 마지막 이론일 거야. 찾다 보면. 자, 이거 봅시다. 그림이 어떤 건가? 어떤 직선 L과 어떤 직선 M이 있어요. 이렇게 직선이 있는데 이 두 식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걸 구하는 소리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한 점만 알고 있잖아. 한 점만 찾을 수 있잖아. 그렇지? 이거 어떻게 찾는데? 교점 찾아라 그러면 뭐? 항상 두 개의 직선을 갖다 놓고 연립하는 거예요. 연립하고 싶은 거예요. L과 M을 연립방정식 풀어서 교점을 찾는 거야. 야, 생각을 해봐. 우리가 Y는 X제곱하고 Y는 2X-3 플러스 3 이거 풀어라 그러면 이거 만난 점 찾아라 그러면 교점 찾아라 그러면 어떻게 찾아? 그래, 두 식 갖다 놓고 풀잖아. 그러니까 둘 다 1차식일 때는 뭐 하면 된다고? 연립해서 푼 거예요. 연립해서. 그럼 연립하면 이 점이 나온다는 소리지. 네. 근데 직선을 찾기 위해서는 뭐가 아주 부족해? 기울기나 다른 한 점이 필요하겠지. 그래서 주어지는 한 점이 꼭 있어요. 이게 주어진 한 점이야. 그럼 이거 푸는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연립해서 교점을 구하고 주어진 한 점과 주어진 한 점을 이용해서 결국 두 점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돼. 그렇지? 네. 이해가? 네. 어? 네. 이해가 무슨 소리지? 네. 아, 근데 다른 방법이 또 하나 있어요.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 무슨 형이라고? 기본형. 일반형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기본형은 이렇게 생긴 거. 중요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 안 해서 선생님. 이게 기본형. 이 형태가 표준형. 이게 표준형. 그 다음에 이 형태가 일반형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직선의 방정식이 주어져 있으면 이렇게 구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얘는 n의 직선의 입장에서 생각한 거예요. 얘는. 이게 K가 붙어있어요. 이게 지금 K를 붙여준 게 이게 무슨 뜻일까? 아까 우리가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M에 관계없이 모진한다는 소리잖아. 그렇지? 네. 그럼 얘네는 이렇게 K를 붙였어. 이게 무슨 소리야? K의 그 K의 관계. N은 이식과 이식에 관계없이 K에 관계없이 반드시 이 점을 지난다는 소리야. 왜? 이렇게 놓고 0이라고 하면 이거랑 어떻게 되기 때문에. 이게 0, 잘 봐봐.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해. K로 둔 이유가 이게 0이 되려면 이게 0 되거나 이게 0 돼야지. 이게 0이고 이게 0 돼야지. 그렇지. 네. 그럼 이것도 0, 이것도 0인데 이거 두 개를 연립하는 뭐 하는 소리야? 이거 두 개를 연립하는 소리야. 이해가 무슨 소리지? 그래서 K 이거는 무조건 어떤 식에서 입장에서 본 거냐면 N이라고 하는 직선의 입장에서 본 거야. 그럼 이렇게 세워놓고 어떻게 하냐면 이 식에 주어진 한 점을 대입해서 K 값을 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봐라. 머리 안 쓰고 싶으면 이게 편해. 그렇지? 그렇잖아. 생각을 해봐. 그래 안 그래? 아니에요? 그래요. 못 믿겠다는 소리 같은데? 표정이 저걸 꼭 굳이 이렇게 풀어도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게 편하긴 편해요. 왜? 이거 두 개 연립방정식 풀어서 교점 구하면 한 점이 있으니까 두 점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데. 근데 어떨 때 있잖아. 연립을 했는데 x가 막 7분의 23 막 이렇게 나와. y가 막 9분의 5 이렇게 나와. 그럼 귀찮잖아. 그때는 이게 훨씬 편해. 그래서 선생님은 잘 모르겠으면 이걸로 풀어도 되는데 이걸로 권장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럼 이 문제인지 어떻게 알아? 이 문제인지 어떻게 알아? 요 말이 들어가 있어. 그 다음에 뭐가 하나 더 있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뭐가 하나 더 들어가 있어? 다른 한 점이 더 있는 거야. 문제상에서. 여기 있으면 이걸 푸는 게 훨씬 편하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거기 필수에 구분 보시면 자 2x-y-1은 0과 그 다음에 x-y-3은 0의 교점과 2,2를 지나는 직선과라 했어요. 물론 연립방정식으로 해서 교점과도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봅시다. 2x-y-1 플러스 한쪽을 다 k를 묶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2,1을 xy에다 대입을 해. 그럼 여기는 4 빼기 2 플러스니까 1만 남고 여기는 2 대입하면 마이너스 3 남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3k 이렇게 된다. 그럼 k는 3분의 1 나오지. 네. 그래서 이제 k가 3분의 1을 대입하고 양변에 30 다 곱해서 정리한 게 정답이에요. 그럼 3 곱하면 6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3 플러스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은 0에서 5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6은 0. 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무슨 소리지? 네. 이해 갔어? 네.
너네들 이제 이걸 알아야 되는데 학교에서 시험 볼 때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시험을 보잖아. 그러면 중학교 때처럼 뭐 보기에 보면 전부 y는 이렇게 안 주어져요. 전부 이런 식으로 주어져. 전부 이런 식으로 보기가 되어 있어. 이렇게 안 나온다고 거의. 알겠냐 무슨 소리인지? 네, 그래서 여기까지 확인 체크 푸시면 돼요. 앞에서부터 몇 문제 안 되니까.